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오늘은 게임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주가 큰 상승이 나왔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 대표적인 종목 펄어비스와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이 두 종목 펄어비스와 NC소프트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주가 향방이 갈렸는데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어비스 볼 텐데요. 펄어비스는 오늘 도깨비라는 신작 게임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이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내내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신작 게임인데 그 영상만 공개했는데 이 정도 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펄어비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도깨비 게임이라는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슈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타라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습니다. 9시 17분 41초에 이렇게 딱 포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요거 한번 일봉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뭔지 한번 볼 텐데요. NC소프트는 반면에 NC소프트는 마찬가지로 신작 게임을 출시했는데 앞서 이제 19일에는 이 신작 게임 블레드 앤 소울 2라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도 좀 크게 터졌었죠.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제 오픈한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선을 이탈하는 강력한 하락 갭이 나오면서 7%짜리 갭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이 시가총액이 15조 이런 주식인데 밑으로 7% 갭이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거기서 더 폭락을 해가지고 8%가 더 빠져서 1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진짜 게임을 정식 출시한 것도 아니고 영상만 나왔다는데도 갭 상승이 4.57% 나와서 종가상으로 25%가 올랐고 거래 대금은 무려 7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반면에 NC소프트는 똑같이 이 대작 게임이라고 하는데 개파락이 7%가 나와서 밑으로 15% 빠지고 거래대금 역시 7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두 종목이 너무 극과 극이지 않을까요? 이 두 종목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이 강력한 이슈 때문일까요? 물론 이슈가 주가의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이만큼 하락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펄어비스가 그 이슈로 이렇게 많이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만 상승할 거다 또는 하락할 거다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슈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개장 초에는 그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정적 차이를 가르는 크게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타났을 때 그 이슈가 호재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호재기 위해서는 21선 위에서 21선 아래 있었다면 21선을 돌파해야 되고 21선 위로 갭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갭상승이 나와서 반드시 양봉이어야 되겠죠. 반드시 양봉이어야 되고 그리고 호재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 갭상승이 나와서 시가를 일탈하는 경우 시장이 있었지만 바로 17분경에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개념은 추측은 분당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로 계속 유입이 되느냐 즉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좋게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비싸게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제가 3분봉으로 보는데 3분봉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1분봉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30억 기준으로 될까요? 그래서 1분봉으로 한 30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면 3분봉에서는 100억대 넘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억대 거래에 이렇게 선을 쳐놨는데 이 100억대 거래 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22평 이탈해서 거래 대금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을 보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이 100억대 넘어가면서 22평선 위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일단 일봉상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 기준은 갭이 나와서 갭 방향으로 주가가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분봉상에서 이평선, 이 분봉 22평선입니다. 이평선 위에서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가 이제 주가를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NC소프트도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현재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급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21선 아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싸다고 잘못 매수했다가는 크게 물리는 케이스가 자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거래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갭입니다. 이건 이제 밑으로 갭이 나왔죠. 하향 이탈 갭입니다. 근데 갭이 나와서 큰 갭인데 이 대형주가 시총이 뭐 15조짜리 대형주가 7% 넘는 갭이 나왔어요. 근데 갭이 이 정도 갭이 나왔으면 대형주는 보통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갭으로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즉 시가를 이탈했어요. 두 번째, 갭이 나와서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 방향으로 가면 계속 갈 거다라고 강하게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22평선 아래에 있으면서 분봉상에서도 수급이 계속 불리한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분당 거래대금이 몇백억짜리 거래대금이 100억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큰 거래대금으로 계속 주가를 낮추는, 때리는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주식이 15%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하락 강도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22평선 아래에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펄어비스와 NC소프트로 두 가지 이 종목이 극과 극으로 하나는 큰 상승이 나오고 하나는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 두 종목이 주가의 방향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할 만한 종목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6월 29일에 오딘이라는 신작 게임 발표하면서 이게 굉장히 흥행이 됐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1위, 애플스토어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더 공동 1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흥행한다 그러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 케이스가 되겠죠. 그때마다 거래대금이 이 종목도 엄청나게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무려 1조 4천억이란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21선 이동평균, 21동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이 수급이 깨지는 상태가 됩니다. 20일 이동평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수급이 불리한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 다시 보면 되겠냐? 오늘처럼 다시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들어왔을 때 보면 되겠다. 다만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시가하고는 굉장히 크게 있어서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종목을 오늘 찾아주진 못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정확하게 찾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격이 이렇게 큰 상태였기 때문에 찾아주진 못했다. 다만 이제 분봉으로 보면 기본적인 규칙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시가가 21일 동평선 한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돌파 자리를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 뿐이고요. 다만 이제 분봉으로만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시가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 20평을 타고 들어가면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죠.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기본적인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좀 애매하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돌파하는 자리들이 있죠. 여기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자리로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그리고 거래대금, 중요한 거래대금이 계속 100억대 넘는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시가를 넘긴 자리에서부터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고,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지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22일동평균선, 22동평균선, 분봉에서는 20분 이동평균선, 일봉에서는 21동평균선. 그래서 2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하나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돌파가 나오는데 돌파 이래는 반드시 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중 8구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갭 방향으로 가는 경우, 위로 가는 돌파 갭은, 상방 돌파 갭은 갭 상승 나와서 위로 가야 되는 거고, 하방 돌파 갭은 개파른 나와서 밑으로 가는 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기준. 세 번째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22평을 기준으로 위에 탔을 때 거래대금이 계속 유입되느냐. 그게 이제 주가의 펌프질이죠. 그 방향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또 하락 쪽으로 강하게 매도세가 들어오느냐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느냐, 계속 하락시키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거래를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